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성과 연애, 결혼에 관심이 없는 남자, 초식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식남이란 본래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섬세한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지만 현재는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결혼에 아예 생각이 없는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죠. 사회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단어가 나온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MZ세대도 같은 맥락이죠. MZ세대는 조만간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식남이라는 단어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이죠. 초식남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남자들을 초식남이라 부르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도 현재 진행형인 단어이죠. 2018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20대 남자의 연애 비율이 26%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결혼 적령기인 25에서 34살의 연애 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연애를 못한다가 아닌 남자들의 연애 욕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혼자서도 놀 게 많고 사실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표본이 좀 적기는 하지만 2022년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솔로들의 비연애 이유는 대부분 자유의지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비롯해 결혼 적령기에 연애를 하면 결혼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 등 이유는 많죠. 재밌는 건 이 모든 지표들이 남성에게 유난히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거나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 비율도 전부 남성이 압도적이죠.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초식남이라는 단어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입니다. 일본의 칼럼니스트 후카사와 마키와 마케팅 평론가 오시쿠보 메구미가 2006년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판 남자 마케팅 도감편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퍼진 단어이죠. 후카사와 마키는 일본의 남성상인 가부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진 남자들이 일본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남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남성들도 가부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후카사와 마키는 가부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60개 남자로, 섬세하고 온순한 남자를 초식계 남자로 지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였지만 2008년 일본의 유명 여성 패션 잡지 논노에서 초식남 특집을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여자와 연애에 관심이 없는 남자라는 특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합니다. 2009년 초식남은 일본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신조어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상인 버즈워드 어워즈상도 받았죠. 신조어상을 받은 후카사와 마키는 자신이 용어를 만든 의도와 달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고 초식남이란 용어가 일본의 남자들은 연애를 못한다, 남성적이지 않다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초식남이란 단어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죠. 어쨌든 초식남이라는 단어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000년대 인터넷에 초식남 테스트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연애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초식남의 뜻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단식남의 뜻이죠. 아무래도 당시 한국은 저출산 문제도 부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자가 많아지는 게 사회 문제로 떠오를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안가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보적인 수준이죠. 2019년에 이미 합계 출산율 0.92명을 찍었고 2022년에는 0.7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는 0.5명 수준을 기록했죠. 세계사적으로도 이 정도 기록은 찾기 힘듭니다.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한국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들은 중국 본토나 해외에서 이주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르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이민청 설립과 같이 외국인 이민자 유치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죠. 갈등과 치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미국은 애초에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인구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미국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히스패닉과 흑인 빈민층이 주로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초식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초식남 용어가 시작된 일본 또한 20대 남성의 70%가 현재 배우자 또는 사귀는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20대 남성의 미혼율은 90%를 넘으며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18년 기준 20세부터 44세까지의 미혼 남자 이성교제 비율은 25%에 불과할 정도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 중 대부분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연애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죠. 특히 여자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나 관계에 대한 욕망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단순히 여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남자뿐만 아니라 괜찮은 직장의 외모도 준수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들도 초식남 성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연애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며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경제력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연애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도 상당히 늦어진 데다 자비로 집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초식남의 비율은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식 변화도 초식남들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과거의 경우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보았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인식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비연애주의, 비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 남자가 결혼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층도 상당수 많아졌고요. 난 책임 못 지겠으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한 남자들을 비꼬고 풍자하는 분위기가 세상 밖으로 그리고 사회적 약속인 단어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퐁퐁남과 초식남은 남녀 갈등으로까지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무관심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초식남들을 여성 혐오자로 몰고 간 경우가 있었죠. 단순히 자신의 선택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죠. 애초에 가부장적인 사회의 염증을 느끼고 비혼주의, 비연애주의를 선택한 남자들도 많으니까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과거처럼 사회나 가정에서 결혼이나 연애를 강조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변화이죠.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출산 문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저출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못 구해서 2030이 책임감이 없어서 개인적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더 깊고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올라갈 저출산 문제 영상에서 깊게 이야기해보죠. 이성과 결혼에 관심 없는 남자 초식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